자, 여러분께서 이번에 권리를 취득했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권리를 원시 취득했답니다. 때로는 승계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권리를 어떻게 취득하며 원시 취득이 되며 승계 취득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갑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죠. 또는 봐보세요. 이 건물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을이 이 갑에게 이 건물을 매수해서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갑도 권리를 취득했고 을도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자, 그럼 분석 한번 해볼게요. 갑이 이 건물을 신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일이 없었겠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를 기초하지 않고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갑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하지 않고 이처럼 권리를 새롭게 이렇게 취득한 모습입니다. 자, 반면에 봅시다.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모습은 이 갑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갑이 갖는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을이 넘겨받아서 취득한 모습 맞죠? 그러면 을은 갑과 달리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차이가 나옵니까? 그러면 이처럼 갑처럼 타인의 권리를 기초하지 않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이처럼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의 신축을 통한 이 건물의 소유권 취득처럼 타인의 권리를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권리를 취득했다면 이런 취득을 우리는 원시 취득이라고 부른다면 이처럼 을처럼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이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은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타인의 권리를 기초하지 않고 권리를 취득했다. 원시 취득이라 하는 겁니다. 반면에 매수인처럼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을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승계의 모습을 보면 승계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라는 게 있고 설정적 승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적 승계가 무엇이며 설정적 승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인가 봐요. 소유자인데 봅시다. 을이 소유권을 승계 취득했답니다. 병이 전세권을 승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을도 승계 취득, 병도 승계 취득 아닙니까? 근데 이 승계의 모습이 이전적 승계니 설정적 승계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이전적 승계, 설정 승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갑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이 건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을이 갑으로부터 이 소유권을 승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을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을은 이 건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는 모습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가만 봐보세요. 을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것은 갑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권이 있죠. 사용, 수익, 처분권을 이걸 승계한 모습이죠. 그러면 을은 전주의 권리 내용을 전부를 승계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봐볼까요? 자, 갑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병이란 자가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승계 취득했나 봐요. 방금 전에 소유자는 이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승계 취득하면 병은 이 건물의 전세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권자는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권리 내용입니다. 그럼 이 권리 내용 가만 보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 내용이 있죠. 사용, 수익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승계했기 때문에 병이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자는 전주의 권리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승계를 했네요. 그럼 이 모습 봐보세요. 우리가 이 승계의 모습이 두 가지로 딱 압축이 되네요. 전주의 권리 내용을 전부를 승계한 모습도 있고 전주의 권리 내용 일부만을 승계한 모습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의 권리 내용 전부를 승계하면 이걸 우리는 이전적 승계라 표현하는 거고 이처럼 전주의 권리 내용을 일부만을 승계합니다. 이걸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은 부동산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을 기재하는 대표적인 공적 장부가 있습니다. 그게 등기부죠. 그러면 여기 건물 등기부에 봐보세요. 그러면 을은 요 소유권을 이전적 승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는 겁니다. 반면에 병은 전세권을 설정적 승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 앞으로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에 이전 등기니 설정 등기니 이 의미는
이전적 승계했다. 어떤 권리를 이전적 승계했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설정 등기했다는 것은 어떤 권리를 설정적 승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승계의 모습을 이전적 승계니 설정 승계니 이 모습은 전주의 권리 내용을 전부를 승계한 모습이라면 이전적 승계가 되는 거구나. 전주의 권리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승계하는 모습이라면 이건 설정적 승계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라는 게 등장합니다. 대체 법률행위가 무엇일까? 자, 법률행위 개념적 정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갑이 지금 소유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소유권 포기라는 게 완성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건물의 소유권이 소멸돼 버립니다. 여기 봅시다. 갑이 건물을 판다라고 합니다. 을이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라는 게 완성이 됩니다. 매매의 결과로서 매도인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수인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모습 볼게요. 여러분, 의사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판다, 산다, 준다, 한다 이걸 전부 다 의사표시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포기한다. 소유권 포기 의사표시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자, 판다, 팔고자 하는 의사표시, 산다, 사고자 하는 의사표시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소유권 포기 의사표시에서 소유권 포기가 완성이 됩니다. 자, 판다, 산다 이에 의해서 매매라는 게 완성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포기로 인해서 권리가 소멸되고 이런 매매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면 권리와 소멸, 권리의 취득 이 부분이 권리 변동이 되겠죠. 그러면 이 소유권 포기와 이 매매는 이런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권리 변동의 원인을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 소유권 포기와 이 매매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처럼 권리 변동의 원인들을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포기와 이 매매는 법률 요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소유권 포기라는 이 법률 요건은 매매라는 법률 요건은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포기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라면 소유권 포기가 완성될 수는 없죠. 그러면 소유권 포기라는 이 법률권이 완성되려면 소유권 포기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 포기라는 법률권은 무엇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라는 법률권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볼게요. 요 매도인이 판다고 의사표시 한 적이 없다라면, 매수인이 산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라면 매매라는 법률권이 완성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매매라는 법률권을 완성하려면 팔고자 하는, 사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이 매매라는 법률권을 완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매매도 이처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소유권 포기, 매매가 법률권인데 공통분모가 보이네요. 소유권 포기든 매매든 공이 이처럼 의사표시를 요소라고 했죠. 그러면 이처럼 의사표시를 소유권 포기나 매매처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이 법률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법학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법률행위라 부른다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소유권 포기가 매매가 법률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권 포기나 법률권은 뭘 요소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이루어지네요. 매매란 법률권도 뭘? 의사표시를 요소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소유권 포기, 매매란 법률권은 공통분모가 둘 다 공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서 이루어지는 법률권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소유권 포기나 매매처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권이 존재하죠. 이러한 법률권을 우리는 뭐라 정의한다? 법률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포기가 법률행위가 되겠죠. 매매도 뭐가 되죠?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유권 포기라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 단독행위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매매라는 법률은 의사표시 하나,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있는데 갑의 의사표는 을의 의사표는 갑으로 가죠. 그러면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일체 성립한 법률행위죠. 이걸 계약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법률 요건 중에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이러한 법률 요건을 우리는 법률행위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법률행위 정의가 끝났습니다.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